그날 새벽 한강변 난간에서 68세 재벌 회장이 마지막으로 찾은 건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내가 뭘 잃어버린 거지? 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우리 모두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아버지가 연기했다고? 그럼 우린 뭐야? 연기든 병이든 마지막 뜻은 우리가 지켜야 해. 하지만 백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줄 속에 숨겨진 만약 내가 치매인 척 연기를 한다면 그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일 거다. 치매인 척했던 회장의 마지막 게임이 이제 시작됩니다. 새벽 6시 한강변 산책로는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갈대를 흔들며 쌩쌩 소리를 내고 난간 위에는 하얀 서리가 앉아 있었어요. 이런 추위에도 매일 이 시간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명홀딩스의 서기준 회장이었죠. 68세의 그는 검은색 긴 코트를 입고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어요. 오른손으로는 늘 목 언저리를 감싸듯 어루만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걸 목에 걸고 다니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날 새벽은 뭔가 달랐어요. 어디 갔지? 회장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코트 안쪽 주머니를 더듬고 있었거든요. 왼쪽, 오른쪽, 안쪽 비밀 주머니까지. 하지만 찾는 게 없었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목소리에 당황스러운 떨림이 섞여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다리가 휘청했어요. 겨울 강바람이 유독 매섭게 불어오자 회장은 본능적으로 난간 쪽으로 비틀거렸죠. 그때였습니다. 워프!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재빠르게 달려와 앞발로 회장의 무릎을 꾹 눌렀어요. 백구였습니다. 7년 전 회장이 직접 길에서 구조에 기른 개였죠. 백구는 회장을 난간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듯 계속 무릎을 밀었어요. 백구야, 고마워. 회장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백구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귀를 바짝 세우고 사방을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낮게 으르렁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으르르. 백구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미라 회장을 돌보는 파견 간병인이었죠. 네, 오늘도 그 증상이 뚜렷해요. 장미라의 목소리는 평소의 상냥함과는 달랐어요. 뭔가 보고하는 듯한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아까도 뭔가 찾으시더니 계속 주머니만 뒤적이세요. 회장은 장미라의 통화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못 들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코트 주머니를 더듬고 있었어요. 특히 가슴 안쪽의 비밀 주머니를 집중적으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넣어뒀는데. 그가 찾고 있던 건 얇은 서류 봉투였어요. A4 용지 서너 장 정도 들어갈 크기의 하얀 봉투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예정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장미라가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평소의 상냥한 표정으로 돌아와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추우시죠? 들어가실까요? 아, 미라야. 너 여기 있었구나. 네, 회장님. 혹시 몸이 안 좋으실까봐 따라왔어요. 장미라의 말투는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백구만은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장미라가 회장에게 가까이 갈 때마다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기도 했어요. 백구가 오늘 왜 이래요? 평소엔 이렇지 않았는데. 장미라가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킁킁거리며 바닥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난간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서
뭔가를 발견한 듯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었어요. 겨울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흩어진 종이 조각들. 백구가 그중 하나를 입에 물고 회장에게 가져왔어요. 회장이 그 조각을 받아보니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 정신이 흐려지면 나머지 글자는 찢어져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글씨는 분명 회장 자신의 필체였습니다. 이게 내가 쓴 글이네. 회장의 표정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언제 이런 글을 썼는지, 왜 여기 떨어져 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회장님, 바람이 너무 차요.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장미라가 재촉했지만 백구는 여전히 바닥을 킁킁거리며 다른 종이 조각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먼 곳을 향해 낮게 한번 짖었습니다. 왈. 백구의 시선이 향한 곳은 산책로 입구 쪽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지만 곧 사라져버렸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백구야? 회장이 백구가 보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백구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회장님, 혹시 오늘 아침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평소보다 많이 헤매시는 것 같아서. 장미라의 질문에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아침? 무슨 일이 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요즘 기억이 자꾸. 괜찮으세요? 나이 드시면 누구나 그런 거예요. 장미라가 위로하는 듯 말했지만 백구는 그녀를 향해 다시 한번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마치 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다시 한번 코트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여전히 그 봉투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어젯밤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아니, 정말 있었던 걸까요? 기억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그 봉투를 넣어뒀던 걸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어요. 치매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혹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요? 백구가 다시 종이 조각을 물어왔어요. 이번에는 내 뜻은 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글들이 연결되면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조각들은 바람에 날려 강물로 떨어져 버렸어요. 영영 찾을 수 없게 된 거죠. 회장님, 이제 정말 들어가요.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떻게 해요? 장미라가 회장의 팔을 부축했어요. 회장은 마지못해 일어섰지만 백구는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더 중요한 뭔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회장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사라진 봉투, 찢어진 종이 조각들, 그리고 백구의 이상한 행동.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았어요. 정말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지만 백구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잊은 게 많다는 건 사실이지만 잊지 않으려고 끝까지 움켜쥔 게 하나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사라졌다는 것도요. 그날 새벽 한강변에서는 단순한 산책이 아닌 무언가 더 큰 일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예리한 감각이 포착한 위험의 신호였죠.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몰랐지만 백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집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해명시 부촌 언덕 위에 자리한 서기준 회장의 저택은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실제로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뒤편 정원 창고 쪽은 오래된 생활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한강변에서 돌아온 회장을 맞이한 건 정만식 관리인이었습니다. 58세의 그는 이 집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터라 회장의 모든 습관을 꿰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회장님. 오늘 산책이 좀 길었네요. 정만식이 현관에서 회장의 코트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만식아, 내가 오늘 아침에 뭔가 가지고 나갔나? 예. 무슨 말씀이세요? 봉투 같은 거. 하얀 봉투 말이야. 정만식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히 가져가신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평소처럼 산책만 나가셨죠. 회장의 표정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착각한 걸까요? 아니면 기억을 잃어버린 걸까요? 백구가 정만식에게 다가가 발을 핥았어요. 정만식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얘가 주인보다 먼저 주인을 알아보지. 요즘 회장님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백구가 갑자기 현관 쪽을 돌아봤어요. 장미라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감기 안 걸리셨죠? 바깥이 너무 추웠는데. 장미라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상냥함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백구만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했습니다. 정관리인님, 아침 약 준비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정만식이 식탁으로 향했어요. 거기엔 회장의 하루 일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요일별로 나뉜 약 봉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기억력 개선제까지 각 봉지마다 큰 글씨로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정만식이 해당 봉지를 꺼내려는데 회장이 갑자기 말했어요. 만식아,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월요일입니다, 회장님. 월요일? 나는 목요일인 줄 알았는데. 정만식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어요.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거든요. 식탁 유리판 위에는 포스트잇이 여러 장 붙어 있었어요. 오늘은 목요일, 장미라 간병인 오전 9시부터 유정이 오후 3시 방문 같은 메모들이었죠. 하지만 정작 회장은 그 메모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회장님, 보리차 드릴까요? 정만식이 양은 컵에 식은 보리차를 따라 드렸어요. 이 집에서 20년 넘게 써온 낡은 양은 컵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컵을 받아들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만식아, 백구가 오늘 좀 이상하지 않나? 어떻게요? 자꾸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 마치 무슨 위험이 있는 것처럼. 정만식도 백구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장미라가 있을 때마다 예민해지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걔들은 사람보다 감각이 예민하니까요. 아마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장남 서하늘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39세의 하늘은 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회사 일로 바쁜 그는 아버지와 대화할 때도 어딘지 서둘러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하늘아. 너 오늘 회사 가나? 네, 아버지. 이사회 준비 때문에 일찍 나가야 해요. 하늘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걱정과 답답함,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거리감까지. 아버지, 병원 검사는 언제 받으실 거예요? 정밀 검사 받으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검사? 내가 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어제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내가 그랬나? 하늘의 말에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늘아, 너무 재촉하지 마라. 아버지도 당황스러우실 거야.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단에서 내려온 서유정이었습니다. 33세의 둘째 딸은 오빠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죠. 아빠,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유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정아, 너는 언제 왔니? 어제 저녁에 왔는데. 기억 안 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은 기억해내려 애써봤지만 어제 일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해, 유정아. 괜찮아요, 아빠. 오늘 신문 읽어드릴까요? 날씨가 좋다고 하는데 산책도 나가실래요? 유정이 동화책 읽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의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시계를 보며 조급해했어요. 저는 먼저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병원 일 꼭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어요. 유정이 아버지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은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나쁜 뜻은 아니에요. 알고 있어, 유정아. 그런데 나 정말 이상한가? 아빠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오늘 아침 한강에서 일어난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백구가 회장의 발치로 와서 엎드렸어요. 평소보다 더 바짝 붙어서 말이죠. 마치 회장을 지키려는 것처럼. 백구야,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회장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회장 방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죠. 백구가 왜 저래요? 유정이 궁금해했지만 정만식은 뭔가 눈치챈 듯한 표정이었어요. 요즘 저 녀석이 밤에도 회장님 방문 앞에서 지키고 서 있어요.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정말이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개들이 주인한테 무슨 일이 생길 걸 미리 아는 경우가 있다더니. 정만식의 말에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자신에게 무슨 큰 병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때 장미라가 약을 가져왔어요.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고마워, 미라야. 회장이 약을 받아들려는데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장미라와 회장 사이에 섰어요. 그리고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유정이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여전히 장미라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평소엔 이렇지 않았는데. 장미라의 목소리에 살짝 짜증이 섞여 들었어요.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날씨 때문일 거예요. 동물들도 날씨 변화에 민감하거든요. 하지만 정만식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20년 넘게 이 집에서 살면서 백구 같은 행동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특정 사람에게만 이렇게 경계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관리인님, 백구밥은 주셨어요? 아, 깜빡했네요. 지금 줄게요. 정만식이 백구 밥그릇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백구는 평소와 달리 밥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계속 회장 주위를 맴돌며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백구야, 밥 안 먹어?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백구는 고개만 한번 돌릴 뿐이었어요. 그때 유정이 문득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아빠, 혹시 오늘 아침 산책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백구가 평소와 너무 달라요. 회장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한강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글쎄 별일 없었는데. 그냥 평소처럼 산책했어.
하지만 백구만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회장에게 위험한 존재인지 말이에요. 이 집에는 정말 두 종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돈이 만든 침묵과 사랑이 만든 침묵. 그리고 백구만이 그 차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었어요. 위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백구는 그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저택의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내용이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회장님, 저녁 약 드실 시간이에요. 장미라가 작은 쟁반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쟁반 위에 놓인 약의 종류가 조금 달랐거든요. 미라야, 이 약은 뭐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회장이 손가락으로 하얀 알약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장미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잖아요. 새벽에 자꾸 깨시고. 그래서 조금 더 효과가 좋은 수면제로 바꿔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바꾸라고 했나? 아, 그게. 장미라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늘이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늘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쟁반 위의 약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평소 아버지가 복용하던 약들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 약은 뭔가요? 처방전 있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장미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전무님, 회장님이 수면 장애를 호소하셔서 의사 처방 없이 마음대로 약을 바꾸는 거예요? 하늘의 추궁에 장미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평소의 상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약국에서 상담받았다고요? 처방전도 없이? 그때 유정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차를 우리던 중이었는데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거였죠. 무슨 일이에요? 누나, 이 간병인이 아버지 약을 마음대로 바꿨어요. 하늘이 쟁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유정이 다가와서 약을 살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약, 수면제 맞죠? 왜 갑자기? 아버지가 충분히 깊이 주무시는데 굳이 왜 더 강한 걸로 바꿔야 해요? 유정의 목소리에도 의욕이 섞여 들었어요. 장미라는 점점 궁지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회장님이 편히 주무시라고 너무 깊이 잠들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날카로운 지적에 장미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며 불안해했어요. 왜 모두가 약 때문에 싸우는 걸까요? 그만해라, 다들. 내가 먹을 약을 두고 왜 이렇게. 아버지,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함부로 약을 바꾸면 안 돼요. 하늘이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회장은 혼란스러웠어요. 모든 게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장미라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르. 백구야, 왜 그래? 회장이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여전히 장미라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마치 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백구가 왜 이럴까요? 장미라가 불편해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백구는 계속 그녀를 따라다니며 경계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의 의도를 본능적으로 안다고 하더군요. 하늘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장미라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겠어요. 내일 아침에 의사와 상담해보죠.
장미라가 쟁반을 들고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약은 원래 드시던 걸로 드세요.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알겠어, 하늘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자신을 걱정하는 걸까요? 정말 자신이 그렇게 위험한 상태인 걸까요? 1시간 후 회장이 잠자리에 들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2층 서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지? 정만식이 1층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마치 뭔가를 뒤지는 소리 같았거든요. 그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가 서재 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있나? 정만식이 문을 열어보니 하늘이 회장의 서류를 뒤지고 있었어요. 전무님, 이 시간에 뭘 하시는 거예요? 아, 정관리인님. 아버지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하늘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만식의 눈에는 뭔가 수상해 보였습니다. 이 시간에 굳이 회사 일로 급한 게 있어서요. 아버지께 여쭤보기엔 너무 늦었고, 그때 하늘이 금고 앞에서 멈춰 섰어요. 회장의 개인 금고였습니다. 비밀번호 아세요? 저는 모르는데요. 회장님만 아시죠? 정만식이 대답했지만 하늘은 이미 숫자를 눌러보고 있었어요. 회장의 생년월일, 회사 설립일, 자녀들 생일까지. 3번째 시도에서 금고가 열렸어요. 하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우리 생일이었네요.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늘이 찾아낸 건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정만식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하늘이 서류를 펼쳐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언장, 초안이네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서명도 없고 날인도 없는 미완성 상태였거든요.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작성하셨을까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하늘이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는 동안 정만식은 불안해했어요. 이런 중요한 걸 몰래 뒤지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때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 소리죠? 2사람이 창문으로 다가가 보니 백구가 마당 장독대 뒤에서 뭔가를 파고 있었어요. 백구가 왜 저럴까요? 글쎄요. 내려가서 확인해 봅시다. 정만식과 하늘이 서둘러 마당으로 내려갔어요. 백구는 필사적으로 땅을 파고 있었는데 발톱에서 흙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뭘 찾고 있는 거야? 정만식이 백구를 말렸지만 백구는 계속 파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입에 뭔가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이었어요. 이게 뭐야? 정만식이 종이 조각을 받아보니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비록 일부만 보였지만 분명히 회장의 필체였습니다. 만약 내 정신이 흐려지면 내 뜻은, 나머지 글자는 찢어져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회장님 글씨 같은데? 정만식이 하늘에게 보여줬어요. 하늘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런 글을... 그때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장미라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 늦은 시간에. 장미라가 다가오더니 정만식 손에 든 종이 조각을 봤어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백구가 마당에서 파서 가져온 건데. 정만식이 설명하려는 순간 장미라가 재빠르게 종이 조각을 가로챘어요. 어르신이 놀라실 수 있어요. 이런 건 제가 처리할게요. 잠깐요. 왜 당신이? 하늘이 막으려 했지만 장미라는 이미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그 순간 백구가 장미라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르르. 백구야. 정만식이 급히 백구를 막았지만 백구의 분노는 식지 않았어요. 마치 소중한 걸 빼앗겼다는 듯이 계속 지저댔습니다. 저는 그냥 회장님이 놀라실까 봐서. 장미라가 변명했지만 하늘의 눈빛은 차가워졌어요. 그 종이 조각 다시 주세요. 전무님, 정말 별거 아니에요. 다시 달라고 했어요. 하늘의 목소리에 강한 압박감이 섞여 들었어요. 장미라는 어쩔 수 없이 종이 조각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종이가 반으로 더 찢어져 있었거든요. 중요한 부분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아까보다 더 찢어져 있는데? 정만식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장미라는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주머니에 넣을 때 실수로.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특히 백구는 여전히 장미라를 노려보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기준 회장의 집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치매라는 단어가 집안 곳곳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서운 건 치매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구만이 그 진실을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10시 해명홀딩스 본사 이사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내용이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회장님, 저녁 약 드실 시간이에요. 장미라가 작은 쟁반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쟁반 위에 놓인 약의 종류가 조금 달랐거든요. 미라야, 이 약은 뭐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회장이 손가락으로 하얀 알약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장미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잖아요. 새벽에 자꾸 깨시고. 그래서 조금 더 효과가 좋은 수면제로 바꿔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바꾸라고 했나? 아, 그게. 장미라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늘이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늘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쟁반 위의 약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평소 아버지가 복용하던 약들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 약은 뭔가요? 처방전 있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장미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전무님, 회장님이 수면 장애를 호소하셔서 의사 처방 없이 마음대로 약을 바꾸는 거예요? 하늘의 추궁에 장미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평소의 상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약국에서 상담받았다고요? 처방전도 없이? 그때 유정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차를 우리던 중이었는데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거였죠. 무슨 일이에요? 누나, 이 간병인이 아버지 약을 마음대로 바꿨어요. 하늘이 쟁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유정이 다가와서 약을 살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약, 수면제 맞죠? 왜 갑자기? 아버지가 충분히 깊이 주무시는데 굳이 왜 더 강한 걸로 바꿔야 해요? 유정의 목소리에도 의욕이 섞여 들었어요. 장미라는 점점 궁지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회장님이 편히 주무시라고 너무 깊이 잠들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날카로운 지적에 장미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며 불안해했어요. 왜 모두가 약 때문에 싸우는 걸까요? 그만해라, 다들. 내가 먹을 약을 두고 왜 이렇게.
아버지,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함부로 약을 바꾸면 안 돼요. 하늘이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회장은 혼란스러웠어요. 모든 게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장미라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르. 백구야, 왜 그래? 회장이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여전히 장미라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마치 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백구가 왜 이럴까요? 장미라가 불편해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백구는 계속 그녀를 따라다니며 경계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의 의도를 본능적으로 안다고 하더군요. 하늘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장미라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겠어요. 내일 아침에 의사와 상담해보죠. 장미라가 쟁반을 들고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약은 원래 드시던 걸로 드세요.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알겠어, 하늘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자신을 걱정하는 걸까요? 정말 자신이 그렇게 위험한 상태인 걸까요? 1시간 후 회장이 잠자리에 들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2층 서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지? 정만식이 1층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마치 뭔가를 뒤지는 소리 같았거든요. 그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가 서재 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있나? 정만식이 문을 열어보니 하늘이 회장의 서류를 뒤지고 있었어요. 전무님, 이 시간에 뭘 하시는 거예요? 아, 정관리인님. 아버지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하늘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만식의 눈에는 뭔가 수상해 보였습니다. 이 시간에 굳이 회사 일로 급한 게 있어서요. 아버지께 여쭤보기엔 너무 늦었고, 그때 하늘이 금고 앞에서 멈춰 섰어요. 회장의 개인 금고였습니다. 비밀번호 아세요? 저는 모르는데요. 회장님만 아시죠? 정만식이 대답했지만 하늘은 이미 숫자를 눌러보고 있었어요. 회장의 생년월일, 회사 설립일, 자녀들 생일까지. 3번째 시도에서 금고가 열렸어요. 하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우리 생일이었네요.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늘이 찾아낸 건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정만식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하늘이 서류를 펼쳐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언장 초안이네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서명도 없고 날인도 없는 미완성 상태였거든요.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작성하셨을까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하늘이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는 동안 정만식은 불안해했어요. 이런 중요한 걸 몰래 뒤지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때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 소리죠? 2사람이 창문으로 다가가 보니 백구가 마당 장독대 뒤에서 뭔가를 파고 있었어요. 백구가 왜 저럴까요? 글쎄요. 내려가서 확인해 봅시다. 정만식과 하늘이 서둘러 마당으로 내려갔어요. 백구는 필사적으로 땅을 파고 있었는데 발톱에서 흙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뭘 찾고 있는 거야? 정만식이 백구를 말렸지만 백구는 계속 파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입에 뭔가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이었어요. 이게 뭐야? 정만식이 종이 조각을 받아보니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비록 일부만 보였지만 분명히 회장의 필체였습니다. 만약 내 정신이 흐려지면 내 뜻은
나머지 글자는 찢어져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회장님 글씨 같은데? 정만식이 하늘에게 보여줬어요. 하늘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런 글을? 그때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장미라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 늦은 시간에. 장미라가 다가오더니 정만식 손에 든 종이 조각을 봤어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백구가 마당에서 파서 가져온 건데. 정만식이 설명하려는 순간 장미라가 재빠르게 종이 조각을 가로챘어요. 어르신이 놀라실 수 있어요. 이런 건 제가 처리할게요. 잠깐요. 왜 당신이? 하늘이 막으려 했지만 장미라는 이미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그 순간 백구가 장미라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르르. 백구야. 정만식이 급히 백구를 막았지만 백구의 분노는 식지 않았어요. 마치 소중한 걸 빼앗겼다는 듯이 계속 지저댔습니다. 저는 그냥 회장님이 놀라실까 봐서. 장미라가 변명했지만 하늘의 눈빛은 차가워졌어요. 그 종이 조각 다시 주세요. 전무님 정말 별거 아니에요. 다시 달라고 했어요. 하늘의 목소리에 강한 압박감이 섞여 들었어요. 장미라는 어쩔 수 없이 종이 조각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종이가 반으로 더 찢어져 있었거든요. 중요한 부분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아까보다 더 찢어져 있는데? 정만식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장미라는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주머니에 넣을 때 실수로.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특히 백구는 여전히 장미라를 노려보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기준 회장의 집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치매라는 단어가 집안 곳곳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서운 건 치매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구만이 그 진실을 알고 있었죠. 빗속에서 발견된 봉투를 둘러싸고 모든 사람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자 안에서 낡은 메모 몇 장이 나왔어요. 이게 뭐죠? 메모들은 회장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지만 대부분 비에 젖어번져 읽기 어려웠습니다. 겨우 몇 단어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만약 내가 연기를, 가족을,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묻어놓으셨을까요? 유정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장미라는 계속 불안해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비가 너무 와요. 정만식의 제안에 모두 집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거실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정만식이 문을 열어보니 최도연 변호사였어요. 비에 젖은 채로 서 있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급히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모든 분이 계시는군요. 최 변호사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하늘이 물으려는 순간 최 변호사가 폭탄 같은 말을 던졌어요. 회장님이 예전에 제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연기를 하게 되면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연기, 무슨 뜻이에요? 유정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녹음하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테이프를 재생기에 넣자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또렷하고 정확한 목소리였습니다. 만약 내가 치매인 척 연기를 한다면 그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일 거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회장이 일부러 기억을 잃은 척하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이게 언제 녹음된 거예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약 6개월 전입니다. 회장님이 건강검진에서 경미한 기억력 저하 진단을 받으신 직후였어요. 테이프가 계속 재생됐어요. 내 자식들이 서로 등을 돌리지 않게 하려면 나를 의심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아내려면 장미라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회장이 정말 연기를 하고 있었다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지금까지 완전한 연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초기 치매 증상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경계가 모호한 상태죠. 최 변호사의 설명에 모든 사람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럼 유 원장은요? 진짜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재산 분배가 아니에요. 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유언의 진짜 목적은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회장님은 누군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걸 눈치채고 계셨어요. 모든 시선이 장미라에게 집중됐어요.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정성껏 돌봤을 뿐이에요. 그럼 왜 수면제를 바꾸려 했죠? 왜 CCTV 기록을 삭제했죠? 하늘이 날카롭게 추궁했어요. 장미라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장미라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누군가 전화를 걸어온 것 같았습니다. 받으세요.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최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장미라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휴대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크게 해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서류에 사인받았어? 장미라가 당황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 대화를 들었거든요. 누구예요, 방금? 유정이 따져 물었지만 장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소파 뒤쪽을 향해 낮게 울기 시작했어요. 왈. 백구야, 뭘 보고 있는 거야? 정만식이 백구가 보는 방향을 따라가 보니 벽장 틈에서 작은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게 뭐지? 하늘이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초소형 카메라였어요. 몰래 설치된 몰카였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설치한 거야? 하늘이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을까요? 유정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집안의 모든 대화가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장미라는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미라 씨, 이것도 당신이 설치한 건가요? 하늘이 추궁했지만 장미라는 대답 대신 화장실로 도망쳤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최 변호사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백구도 계속 이곳저곳을 킁킁거리며 수상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집안 곳곳에서 몰카 5개가 더 발견됐어요. 거실, 회장방, 서재, 심지어 부엌에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전문가 수준이네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만식이 몰카들을 보며 말했어요. 누군가 체계적으로 이 집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장미라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평소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들켰네요. 장미라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던 거죠? 하늘이 물었어요. 장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장 원본을 찾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경영권 이양 서류에 사인을 받는 것까지. 장미라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분노했어요. 처음부터 회장을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누구 지시를 받은 거예요? 유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그때 장미라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실수하지 마.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문자 내용이 화면에 뜨자 장미라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배후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다급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 씨, 이제 진실을 말하세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잖아요. 최 변호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미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외부 브로커가 있어요. 회장님 재산에 관심이 있는. 하지만 그 순간 정전이 일어났어요. 집 전체가 갑자기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뭐야 이게. 어둠 속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장미라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백구만이 현관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그녀를 데리러 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군요. 최 변호사가 중얼거렸어요. 진짜 적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라가 사라진 후 30분도 안 되어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원의 모든 CCTV가 먹통이 됐어요. 또 해킹당한 건가요? 정만식이 보안실에서 확인해 보니 카메라 신호가 모두 차단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교묘했습니다. 이건 단순 해킹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장비를 쓴 것 같아요. 하늘이 화가 나서 주먹을 쥐었어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이 집을 공격하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일단 아버지 방부터 확인해 봅시다. 유정이 제안했고 모두 2층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회장 방 문을 열자마자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랍이 모두 열려 있었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강제로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당황해했어요. 자신이 잠든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누가 들어왔는지 보셨어요? 글쎄, 잠깐 잠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못 봤어. 회장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들었어요. 자신의 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금고는 어떤가요? 최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늘이 서둘러 확인해 보니 금고에서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렸나 봐요. 자동으로 잠겨버렸어요. 누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죠? 우리 가족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하늘이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장미라가 금고 비밀번호 메모를 가지고 있었던 게 떠올랐거든요. 그때 1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꽝! 뭔가 깨지는 소리였어요. 모두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백구가 어디선가 뛰어와 거실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백구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발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어딘가에서 격투를 벌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입에는 물어뜯긴 봉투를 물고 있었어요. 백구야, 너 어디서 다쳤어? 유정이 급히 백구에게 달려갔어요. 백구는 힘들어하면서도 봉투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봉투가 뭔가요? 정만식이 조심스럽게 백구 입에서 봉투를 빼냈어요. 봉투는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지만 안에 들어있던 서류는 무사했습니다. 이게 유언장인가요? 하늘이 서류를 펼쳐보며 놀랐어요. 분명히 회장의 필체로 쓰인 유언장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앞부분은 온전했지만 가장 중요한 날인 페이지가 없었습니다. 서명과 인감이 없네요. 이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최 변호사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유언장의 핵심 부분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가짜인가요? 내용은 진짜 같은데 완성되지 않은 상태네요. 그때 하늘과 유정 사이에 갑작스런 갈등이 터졌어요. 누나, 이 모든 게 아버지가 연기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게 중요해. 지금 상황에선 연기든 진짜든 우리가 아버지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 모두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아버지가 이런 복잡한 연기를 했다고요? 하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었어요. 자신이 아버지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거든요. 그럼 우린 뭐야? 아버지의 실험 대상이었던 거야? 오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버지는 우리를 시험한 게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뭐야? 우리를 모두 바보로 만든 거잖아.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분노가 폭발한 거였습니다. 회장이 두 자녀의 싸움을 보며 괴로워했어요. 얘들아, 그만해라. 아버지 때문에 너희가 싸우는 걸 보니, 아버지, 정말 연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유정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만식이 백구의 상처를 확인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상처, 사람이 칼로 낸 것 같아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정만식을 바라봤어요. 백구가 누군가와 싸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봉투를 지켜낸 거죠. 그럼 밖에 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유정이 불안해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고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유언장을 자세히 읽어보더니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어요. 여기 봐요. 간병인 외부 브로커 금전 개입 시 모든 관련 계약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장미라와 브로커들이 원하던 게 바로 이거네요. 하늘이 깨달았어요. 그들이 이 유언장을 없애려고 했던 이유를 알겠었거든요. 하지만 날인 페이지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더 다급해할 거예요. 언제든 완성될 수 있는 유언장이니까요. 최 변호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적들이 더욱 극단적인 수단을 쓸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 순간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을 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와요? 정만식이 현관으로 가려는데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아섰어요. 위험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으르르. 백구가 현관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문 밖에 적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112에 신고해야겠어요. 유정이 휴대폰을 꺼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신호가 차단되어 있어요. 이것도 의도적인 것 같아요. 하늘이 자신의 휴대폰도 확인해 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따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어요. 전문적인 도구를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네요. 최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이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지금까지 연기했든 안 했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야.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해. 그 말에 하늘과 유정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제는 서로를 의심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백구가 현관문이 열리기 직전에 봉투를 다시 입에 물었어요. 마지막까지 지켜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 밤 백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봉투 속에서 우리가 놓친 가장 중요한 진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전기가 꺼졌어요. 집 전체가 어둠에 휩싸였고 오직 빗소리와 백구의 낮은 으르렁거림만이 어둠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해명시 지방법원 제3호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검은 침입자들이 체포되면서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최도연 변호사가 미리 경찰에 신고해둔 덕분에 범인들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들의 휴대폰과 장비에서 나온 증거들로 인해 가사민사 병합신문이 열리게 된 거였습니다. 지금부터 서기준 씨의 의사능력 및 유언 효력에 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목정을 두드리자 방청석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서하늘과 서유정은 물론 정만식까지 증인으로 출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백구도 함께 있었어요. 법정에 걔가 출입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핵심 증거와 관련되어 있어 특별히 허가된 거였습니다. 최도연 변호사님, 준비하신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변호사가 일어나서 낡은 테이프 플레이어를 판사 앞에 놓았어요. 판사님, 이것은 서기준 회장님이 6개월 전에 직접 녹음하신 것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테이프에서 회장의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만약 내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나는 연기할 수도 있다. 내 자식들이 서로 등을 돌리지 않게 하려면 나를 의심하는 법부터 배우라고 했다.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아내려면 말이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회장이 일부러 치매를 연기했다는 증거였거든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기억력이 실제로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누군가 나를 속이려 한다면 나도 속이는 연기를 할 수 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늘과 유정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정말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연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럼 회장님의 현재 의사 능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판사가 물었어요. 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기억력 저하는 있지만 중요한 판단 능력은 온전합니다. 이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인가요? 회장님이 가장 중요한 서류를 숨겨둔 장소입니다. 최 변호사가 백구를 가리켰어요.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구의 목줄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정만식이 백구에게 다가가서 목줄을 살펴봤어요. 평소에 착용하는 일반 목줄 안쪽에 아주 작은 포켓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네요. 정만식도 처음 발견하는 부분이었어요. 포켓은 너무 작아서 평상시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포켓을 열어보니 작게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이것이 유언장의 날인 페이지입니다. 종이를 펼치자 회장의 서명과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최 변호사와 또 다른 증인의 확인 날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숨겨두셨나요? 판사가 회장에게 물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쯤입니다. 간병인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눈치챘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둔 거였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 개 목줄이었다고요? 네, 백구는 저를 가족보다도 더 잘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곳이기도 했고요. 법정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기발한 발상이었거든요. 이제 유언장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유 원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재산은 법정 상속 비율을 존중하되 장남 서하늘에게는 경영권 일부 제한을 둔다. 윤리준칙 위반 시 자동 박탈되는 조건부로 한다. 하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장녀 서유정에게는 사회공헌 재단 운영 권한과 저택 일부를 공익형 가족센터로 기부할 것을 위탁한다. 유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선량한 마음을 알아줬다는 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간병인 외부 브로커의 금전 개입 시 모든 관련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 부분에서 방청석 뒤쪽에 앉아있던 장미라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제 피고인 장미라 씨와 관련된 증거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첫째, 장미라 씨의 통화 녹음입니다.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확보한 것입니다. 스피커에서 장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수면제도 바꿨고 유 원장 원본만 찾으면 끝이에요. 둘째, 금고 비밀번호 메모와 CCTV 접근 기록입니다. 화면에 장미라가 보안실에 출입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바닥에 적힌 금고 비밀번호도 선명했습니다. 셋째, 집안에 설치된 몰카들입니다. 모두 장미라 씨의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5개의 초소형 카메라가 증거물로 제시됐어요. 모두 전문가용 장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브로커와의 연결고리입니다. 화면에 낯선 남자의 사진이 나왔어요. 김모 씨, 일명 문서 브로커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고령자 재산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이죠. 장미라 씨는 이 사람의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장미라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회장님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수면제를 바꾸고 유 원장을 훔치려 했잖아요. 검사가 추궁하자 장미라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하늘이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시험하신 겁니까? 회장이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시험이 아니야, 하늘아. 보호하려고 한 거다. 너희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유정도 일어나서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아빠.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묶으려 한 거였죠. 그래, 유정아. 돈으로 묶인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묶인 가족 말이야. 법정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었거든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서기준 씨의 의사 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며 유 원장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장미라 씨와 공범들은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미수,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하겠습니다. 목젖이 울리자 법정이 술렁였어요. 정의가 구현된 순간이었습니다. 백구가 회장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비볐어요. 마치 잘하셨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괜찮다, 아들아. 의심하는 것도 너를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 유정도 아버지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가족답게 살아요, 아빠. 법정을 나서는 회장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돈이 지켜주지 못한 것을 가족의 사랑이 지켜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백구는 끝까지 회장의 곁을 지키며 걸었어요. 진실을 지켜낸 충직한 친구로서 말이에요. 6개월 후 봄, 해명시 부촌 언덕 위의 서기준 회장 저택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고요했던 정원에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담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해명가족센터라는 간판이 정원 입구에 걸려 있었습니다. 유정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저택 일부를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만든 거였어요. 할아버지, 이 꽃 이름이 뭐예요? 7살쯤 된 아이가 회장에게 물었어요.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온화하고 평온했습니다. 그게 뭐였더라? 회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요즘 들어 기억이 예전만 못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진달래예요, 할아버지.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아이가 대답해줬어요.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맞다. 진달래구나. 고마워. 백구가 회장의 휠체어 곁에서 졸고 있었어요. 7년을 함께한 그는 이제 조금 늙었지만 여전히 회장의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였습니다. 아버지, 점심 드실까요? 유정이 앞치마를 두른 채 정원으로 나왔어요. 요즘 그녀는 가족센터 운영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교사 출신답게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어요. 그래, 유정아. 오늘 메뉴는 뭐야?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로 준비했어요. 회장의 식사 취향을 기억해주는 딸의 세심함이 고마웠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 회사에서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늘의 인사톤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하늘아, 오늘 일은 어땠어? 좋았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사 규정부터 차근차근 손보고 있어요. 하늘은 지난 6개월 동안 해명홀딩스의 경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직원 복지를 우선시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말이에요. 사람부터 살피는 규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버지 방식으로요. 회장의 눈에 뿌듯함이 스쳤어요. 아들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잘하고 있구나, 아들아.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이게 맞는 방향이라는 걸. 하늘이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예전처럼 서둘러 자리를 뜨지 않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됐거든요. 점심을 먹고 난 후 유정이 백구에게 새 목줄을 매주었어요. 예전에 증거를 숨겼던 그 목줄 말고 예쁜 빨간색 목줄이었습니다. 백구야, 이제 무거운 짐은 내려놔도 돼. 우리가 모든 걸 지켜낼 테니까. 유정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백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아버지의 진짜 뜻은 땅속에 묻혔을 거야. 고마워, 백구야. 백구가 유정의 손을 살짝 핥았어요. 마치 별 말씀을 요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회장이 갑자기 말했어요. 백구야, 내 편지 좀 더 물어다 줄래? 모든 사람이 의아해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편지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백구는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정원 쪽으로 달려갔어요. 저 녀석이 뭐라는 거야? 하늘이 궁금해하며 백구를 따라갔어요. 백구는 장독대 뒤 예전에 여러 번 팠던 바로 그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지 않았어요. 대신 땅 위에 놓여있는 새 봉투를 입에 물었습니다. 이게 뭐지? 유정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만식이 봉투를 받아보니 회장의 새로운 필체로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써두셨어요? 어젯밤에 썼어. 백구한테 부탁해서 저기에 놓아달라고 했지. 회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모든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백구와 회장만의 특별한 소통 방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유정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만식이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재산 이야기는 그만하자.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자. 나와 같이 밥 먹자.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 재산보다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그래, 아들아. 이제 정말 가족답게 살자. 유정도 눈물을 훔쳤어요. 네, 아빠. 우리 정말 가족이에요. 그때 가족센터에 놀러온 아이들이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우리도 같이 밥 먹어요. 그래, 그래. 다 같이 먹자. 우리는 모두 가족이니까. 회장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원의 따뜻한 조명이 켜졌어요. 긴 테이블에는 회장과 하늘, 유정, 정만식, 그리고 가족센터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백구도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이제는 경계할 필요도 무언가를 지킬 필요도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건배. 모든 사람이 컵을 들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우유, 어른들은 보리차를 마시며 함께 웃었습니다. 회장이 백구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고생했어, 백구야. 이제 푹 쉬어도 돼. 백구가 회장을 올려다보며 한번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네, 주인님. 행복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밤 가족센터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돈이 만든 차가운 침묵은 사라지고 사랑이 만든 따뜻한 대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창가에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남기고 싶었던 건 재산이 아니라 이런 순간들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돈이 지켜주지 못한 것을 개 한 마리의 충성이 지켜냈습니다. 한 장의 편지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문을 열었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문말이에요. 오늘 밤 당신도 미뤄둔 그 한 장을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 진심을, 표현하지 못한 감사를 말이에요. 백구가 물어다 준 편지처럼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따뜻한 밤 되세요.